그니까 이대로 달려. 날 버리고 달려. 그런데 넌 이렇게 달려서 어디로 가려는 거야? 부서진 병원을, 아무도 없는 세계를. 우비는 달렸다. 빨간 비옷 끝에서 어째선지 연기 같은 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째서일까? 그리고 마침내 우비는 그 자리에 멈췄다. 뭐 그렇게 됐나 봐. 당분간 저쪽에서 안 돌아올 거래. 거울은 전부 막혀서 그 누구도 엿들을 수 없어. 그래서 온 거야? 응. 이제야 내 말이 들리는구나. 새까맣게 사라져가는 얼굴로 우비는 웃었다. 그렇게 된 거였군.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진 식칼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까맣게 사라져간다. 마주보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참을 주저하던 현아씨 쪽에서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이제 와서 뭘 하고 싶은 거야? 말을 꺼냈다. 글쎄, 이제 이야기가 얼마 정도 남았어요 이거? 게임 끝나려면? 그냥 마지막이니까 보고 싶긴 해서. 마지막? 우비는 빨간 비옷을 들춰 보였다. 그 안에는 이젠 새까만 어둠만이 자리하고 있다. 너 내가 제일 처음이야. 누구나 그렇듯이. 헬라씨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어 우비 쪽으로 뻗다가 고개를 숙인 채 힘없이 떨어뜨렸다. 저기 괜찮아? 이젠 상관없어. 정말로? 너 같은 건 내게 필요 없는 거야? 정말로? 내가 그렇게 싫어? 헬라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한 것처럼 빨간 비옷만 남은 우비의 몸을 껴안았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온다. 미안해. 심술 부렸어. 알아. 그야 우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현아씨. 한참을 그렇게 우비를 안고 있었다. 무서워? 아니 알고 있었던 거잖아. 영원한 건 없어. 응. 우비를 놓아주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현아씨. 그러면 정말로 작별 인사만 하러 온 거야? 아니, 가르쳐 주려고. 현아씨의 표정이 살짝 바뀌었다. 공기도 변한다. 저기, 오빠야를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처음엔 정말로 잊고 있었던 것 같지만 지난번에 알아버린 거지. 비 오는 세계 어디에도 그건 없다는 거. 우리는 이대로 사라져갈 수밖에. 그런 건 알고 있어. 아니, 넌 몰라. 현아씨가 뒤로 몇 걸음 물러섰다. 우비의 몸에서 나는 검은 연기가 더더욱 강해진다. 우리는 사라져. 내가 가장 빠를 뿐이야. 계속 시간을 끌어도 오빠야와 영원히 함께할 순 없어. 사라지는 순간까지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고 싶다는 기분은 알겠지만 이대로 가다간 후회하는 건 너야. 그게 무슨... 저거.
빨간 비호수의 소매가 세상 저편을 가리켰다. 거대한 눈이 허공에 떠 있었다. 아직 그 먼 곳에서 이 세상에는 구조를 떠올릴 인간이 필요해. 너까지 사라지면 다른 사람이 필요해질 텐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한계점을 넘어다니고 이 세계에 자주 들락거린 너와 누구보다도 가까이 지냈던 그 오빠야라면 누구보다 적합하지 않겠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직은 들키지 않아. 고작 그 정도로 지켜냈다고 생각해? 이미 저건 오빠야를 봤어! 너랑 만나기 전부터. 톡 하고 현아 씨의 모자가 떨어졌다. 현아 씨의 눈동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흔들렸다. 이젠 지금까지처럼 돌려보내봤자 저건 언제라도 다시 오빠야를 이쪽 세계에 끌고 올 수 있단 말이야. 거짓말하지 마. 마음대로 생각해. 어차피 내가 사라지면 알게 될 거야. 야, 설마 네가? 현아 씨는 우비를 붙잡으려 했던 모양이지만 이미 그 자리에는 녹아내린 진흙 같은 것만이 남아 있었다. 이제서야 저편에서 뻗어온 피 묻은 발의 촉수가 남아있는 진흙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순식간에 끌려간다. 저항의 여지도 없다. 미처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불쑥 떠오를 때처럼, 그런 트라우마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현아 씨만 남겨두고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리고 안 돼. 붉은 글씨가 가득한 방에 문이 닫혔다. 희미해져가는 세계에는 계속 비가 내리고 거기엔 녹아내린 내 머리만 남았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달팽이처럼 기어가기 시작했다. 자, 그러니까 너도 와. 어딘지는 알 거야. 너도 나니까. 자, 이어서 사건의 지평. 그저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다는 소망마저도 이룰 수 없다면 이번에야말로 현아 씨를 탈출시킬 수 있다. 그런 확신이 드는 성과였다. 비오는 세계에서 벌어진 사건을 더 이상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는 우비. 끔찍한 사이비 종교에 빠져든 어머니와 지부장의 권력 유지 퍼포먼스에 희생당한 우비. 마지막에 경찰 사이렌이 울리며 사건이 끝난 게 아닌가 했지만 출구는 열리지 않았다. 이건 거기서 더 남은 진상이 존재하거나 혹은 뭔가를 해결해야만 했다는 뜻. 그리고 유리가 알려준 교차점을 사용하면 다시 비오는 세계로 돌아갈 수가 있다. 유리가 핥힌 상처와 쇠구슬에 맞아 멍이 든 곳을 가릴 수 있도록 긴팔을 입었다. 무릎에도 맞았던 것 같은데 병원을 통하는 김에 검사를 해보니 뼈에는 문제가 없었다. 현아 씨의 날카로운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거대한 상과 긴 옷으로 어떻게든 부상을 숨겨보자. 모처럼 유리와 화해했는데 현아 씨 쪽이 유리에게 악감정을 가져버리면 제자리 걸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왔어? 현아 씨. 쳤지. 네. 맞췄다. 네. 한 방에 들켰다. 굳은 표정으로 다가와 내 멱살을 잡아당기는 현아 씨. 들어보세요, 현아 씨. 이건 유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니, 유리가 잘못한 게 맞긴 한데 아무튼 일단 큰 상처는 없습니다. 얼핏 뭐가 많아 보일 수 있는데 다 생치기고 올 때 병원에서 검사나 받았는데 큰 치료가 필요한 건 아무것도. 현아 씨? 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무슨 일 생긴 건 네 몸이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신경 써서 감추려고 노력한 것 같지만 이건 아무리 봐도 분명히 우셨죠? 저 없을 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네가 걱정돼서 울었어. 아니, 그게 무슨... 그러니까 현아 씨? 현아 씨가 내게 가까이 다가왔다. 내 단추에 손을 댄다. 벗어. 응? 네, 뭘 내야? 아니, 예? 벗으라고. 긴팔. 상처 가리려고 입은 거잖아. 그 앞에 그 주어 좀 붙이면 안 될까요? 진짜. 아니, 현아 씨. 날씨도 아직 더운데 상처를 감싸 놓으면 더 안 좋아. 유리한테 복수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벗어. 어쩐지 평소보다 훨씬 무게감이 느껴지는 현아 씨의 말. 어딘가 불안하면서도 뭔가를 결심한 것 같은 한 사람의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다. 일단 주섬주섬 긴팔을 벗었더니 저기 현아 씨가 뒤에서 꼭 껴안아 왔다. 등에 따뜻한 숨결이 닿는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됐어. 상처 자세히 보여줄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도 네. 이상한데. 평소라면 만약 저런 행동을 하더라도 장난스럽거나 일부러 엉큼한 척을 할 텐데 오늘은 너무 진지하다. 지금까지 당한 거에 비해서 투철나게 큰 상처도 아닌데. 한동안 내 상처를 살피던 하나 씨는 파스 몇 장을 가져와서 덧붙이더니 한동안 쉬어. 또 나랑 놀자. 그런 말씀을 하셨다. 아니, 저기 아까 말씀드렸죠? 비 오는 세계로 들어갈 방법을 찾아서. 알아들었어. 그런데 그렇게 부상당한 몸으로 들어가서 또 뭘 하겠어? 아니, 현아 씨, 저희 지난번엔 그쪽 이야기 다 끝난 거 아니었습니까? 제가 다 눈치챘잖아요. 그럼 그때 내가 뭐라고 했었는지도 기억할 텐데. 아. 정말로 나갈 방법이 생겼다 해도 네가 다친 상태라면 나 너 보내줄 생각 없어. 그리고 현아 씨가 내 팔을 붙잡아 꾹 누르더니 그대로 환자용 침대로 끌고 넘어졌다. 또 배드신이야? 현아 씨가 아니네? 현아야? 지금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치고 온 거잖아. 그쵸? 나 기분 상했어. 죄송합니다. 오늘은 쭉 달래줘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아? 네! 내 가슴팍에 얼굴을 묻는 현아 씨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그럼 뭐 오늘은 쉬자. 쩝. 누나 말 잘 들어야지. 네. 그럼 뭔가 놀 거 없어? 응? 응? 불안해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활짝 웃으면 달라붙는 현아 씨. 웃으며 달라붙는 현아 씨 아니야? 웃으면이 아니라? 모르겠다. 이거 오늘은 놀아야 할 팔자인 모양이다. 그럼 영화라도 보실래요? 영화? 어떻게? 그동안 테스트를 좀 해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쪽에서 영화를 틀어보려고요. 그래서 나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신형 노트북은 아무리 배터리가 큰 걸 가져와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또한 구형 노트북으로도 작동을 시켜도 실행되는 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걸 전부 고려해서 마련한 게 이놈이에요. 재활용센터에서 구한 구형 노트북에 요즘 쓰는 외장 배터리를 박아놨다. 호환이 하도 애매해서 고생 좀 했지만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녀서 마침내 성공했다. 그리고 안에 든 영화는 이쪽 세계에서도 실행이 되는 걸로 확인된 것들뿐. 이게 된다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야, 네. 아이, 잘했어. 내 뺨을 쭉쭉 잡아당기며 미소 짓는 현아씨. 평소대로 돌아온 걸까? 어떤 게 제일 길어? 네? 어떤 영화를 보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현아씨는 뜻밖에도 가장 긴 영화를 요구했다. 이해되지 않는 바도 아닌데 이쪽 세계에 있느라 오랫동안 즐긴 컨텐츠가 없어서 노트북으로 동영상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즐거운 모양이다. 그렇다면 길기만 해도 충분한가? 나는 주저없이 대형 스케일 판타지 영화 시리즈의 감독판을 정주행하기로 했다. 병원 침대들을 이리저리 밀어 노트북 올려두고 커튼을 쳐서 어둡게 만들었다. 챙겨온 군것질 거리들을 늘어놓고 좌석이 된 침대에 올라가 이불을 덮자 현아씨가 자연스럽게 옆으로 쑥 들어왔다. 완전 가깝게 붙었다. 나 이런 건 잘 모르니까. 네. 가급적 많이 설명해 줄래? 괜찮으세요? 보통 그런 거 싫어하던데. 싫으면 그만하라고 말할게. 또다시 의도를 알 수 없는 요구. 하지만 현아씨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이걸로 됐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후 영화가 시작되고 현아씨의 시선은 노트북 화면보다는 그걸 설명하는 내 얼굴을 주로 보고 있었다. 내 팔을 꼭 껴안고서. 그날은 결국 하루 종일 영화만 봤고 솔직하게 말하면 굉장히 즐거웠다. 현아씨의 탈출이 늦어지는 것 같아 불안하긴 했지만 이렇게 쉬어가는 날도 있어야겠지. 하지만 그날은 시작일 뿐이었다.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끝나? 다음날. 요리 가르쳐 줄래? 네? 탈출은요? 하루 만에 뭐 그렇게 나아졌겠어? 아니, 그래도 싫어? 완전 좋습니다. 결국 식재료와 요리 도구를 가져와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만들어 먹었고 현아 씨의 요리 실력은 처음엔 팔면적이었지만 가르쳐 드리니까 곧잘 따라했다. 그리고 자꾸만 앙 하면서 먹여주고 싶어하고 먹여주길 원했다. 귀여워. 또 다음날. 전에 방탈출 카페라는 걸 이야기한 적 있었지. 이쪽 주변이 거기보다 더 분위기 있지 않아? 심지어 여긴 진짜잖아. 진짜로 탈출해야 할 상황이었습니까? 귀신 보러 안 갈 거야? 죄송한데 저 귀신 무서워합니다. 안 지켜줄 거구나. 사람이 상대면 5명까지는 시간을 벌게요. 귀신이면 못 지켜드립니다. 그럼 내가 너를 지켜야겠네? 네? 이리 와. 내 품에 안겨. 괜찮아. 누나가 지켜줄게. 네! 괜히 하루 종일 병원 세계 쪽에 탐험을 다녔다. 상상 이상으로 살벌한 풍경이 많더라. 그런 날들이. 현아씨, 오늘이야말로. 오늘은 피곤해. 이리 와. 맨날 피곤하시잖아요. 오늘은 일 좀 합시다. 싫어. 하루 종일 안고 뒹굴자. 이것들을 씨. 현아씨에게 붙잡혀 침대로 끌려 들어갔다. 야, 네. 근육에 힘 좀 줘봐. 이게 뭐야? 나도 현타 온다 이거 할 때마다.
한참 동안이나 이어졌다. 스파링 해볼래? 제정신이십니까? 하지만 현아 씨는 명백하게 투기 종목을 경험해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어째 습관적으로 뺨 클렌치가 나온다 했지. 그리고 중간에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이는 실수를 하며 내게 어느 정도의 부상을 입혔다. 미안해. 괜찮아? 아니요, 이 정도쯤. 무슨 소리야. 이런 부상일수록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좀 더 쉬자? 야, 진짜. 탈출은 다음에. 진짜 점점점이다. 의욕을 잃었다? 놀고 싶어 한다? 아니, 그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의도가 익힐 정도의 시간 끌기. 지난번에도 이랬지만 그때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게 원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명백하게 길이 뚫려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미루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는 사실이 문제. 인상이 든다는 사실이 문제. 뭔가 대형 사고를 치기 위한 밑밥 같은 기분. 하지만 굳이 여기서 이럴 이유를 모르겠다. 탈출을 위한 루트는 나와 있다. 방법도 알고 있다. 극복했던 문제이고 크게 어려울 것도 없다. 그렇다면 이런 건 탈출한 뒤에도 상관없지 않은가? 왜 굳이 탈출을 보려 하면서까지. 몇 번이고 다시 물어보려 했지만 조금만 더. 응? 그럴 때마다 현아 씨가 지금까지 본 적 없을 정도로 쓸쓸한 표정을 지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염장지를 오신 거예요? 도시락을 갖다 주면서 유리에게 지금 상황을 상담했더니 지금까지 본 적 없을 정도로 썩은 표정이 되었다. 그때 이후로도 결국 현아 씨는 유리의 세계로는 들어올 수 없었다. 유리가 사실한 유리가 아니란 사실을 알았지만 딱히 부를 이름도 없고 헷갈렸기 때문에 그냥 유리라고 부르고 있다. 형! 우리가 아무리 형제의 연을 맺었다지만 그래도 이런 상담은 좀 아니지 않아요? 그거 겁나 적응 안 되니까 그만둬라. 응? 왜 그래 형님? 여자로 안 본다면서. 근데 불리긴 오빠라고 불리고 싶어? 야, 민트랑 고수랑 오이로 비빈 도시락 먹어보고 싶냐? 뭐야? 와, 야 민트, 야 저건 심했다. 민트. 오빠. 미안. 내가 심했어요. 헛기침을 하는 유리. 그 언니가 오빠를 이용해 먹고 버리려는 여우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야기하면요. 응. 그냥 탈출하기 싫은가 보죠. 그러니까 왜? 나처럼 여기가 좋아졌나? 저 같은 경우엔 바깥의 기억이 없거나 거짓이었으니까 지금은 여기가 내 집처럼 편안하거든요. 참고로 유리한테도 구형 노트북 하나를 뺏기다시피 빌려주고 있다. 자기도 하고 싶댄다. 같은 개조를 또 하긴 힘들어서 허구한 날 다시 충전해서 갖다줘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치면? 아니면 뭐 이제 와서 그 사건을 봐도 소용이 없다거나 뭐? 혹은 다 보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거나? 지금 꼴이 딱 그거잖아요. 내키지 않은 유학이나 이민 가기 전에 신변 정리한다면서 시간 끄는 거. 입대 날짜 최대한 뒤로 잡는 그거? 하지만 요즘엔 순수가 밀려서 쉽게 가기도 힘들 텐데. 결국 해야 할 일인 거 알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마지막까진 미뤄두고 싶은 거죠. 역시 현아 씨는 우비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지난번에 권태기 왔을 때랑 똑같네요 뭐. 너 권태기 뜻 잘못 알고 있지? 오빠가 뭘 해주는 게 아니라 이대로 있길 바라는 거예요. 적당한 타이밍이 오면 언니 쪽에서 신호를 주지 않을까요? 오빠 그런 거 캐치 잘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신호를 줄 때까지 그냥 어울려 달라 그거잖아. 능글맞게 날 바라보는 유리. 얘 요즘에도 스토킹 하나? 야 아무리 그래도 아니면 뭐예요 오빠? 언니랑 노는 거 싫어요? 아니 완전 좋은데? 그럼 힘 빼고 예쁜 사랑해요. 뭐가 불만이람?
유리의 말은 상당히 지당했고 지금 시점에서 굳이 현아 씨의 행동을 바꿔야 할 이유는 느끼지 못했다. 다만 이대로는 결국 탈출하기 전에 서로 선을 넘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뿐.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근데 넌 왜 다시 교복이니? 내가 여기 학생 아닌 거 아는데 결국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렇긴 하겠다. 하지만 붕대까지 다시 감을 필요가 있나? 충분해. 아니, 충분하진 않지만 더 이상 함께 있으면 후회하는 건 나야. 그러니까 그리고 평소보다 늦게 이쪽 세계로 돌아온 날, 이젠 완전히 일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날 꼭 껴안고 잠시 누워있던 현아 씨는 잠이 오지 않는 것처럼 한참을 뒤척이다가 살짝 눈물을 닦더니 오늘 네? 오늘 가자. 우비의 세계. 그런 나날이 갑자기 시작되었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끝을 고했다. 탈출하자는 건가요? 전 언제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쩐지 나른하고 힘이 빠진 듯한 현아 씨는 부상은 좀 어때?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래.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내 팔을 꼭 붙잡았다. 그동안 줄곧 생각하시는 것 같았는데 무슨 결론이라도 이르셨습니까? 조금 더 아슬아슬할 때까지 있고 싶지만 이 정도가 한계인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정말로 내가 나쁜 생각을 할 것 같아. 어쩐지 쓸쓸한 그 표정은 뭔가를 포기한 것처럼 보였고 뭔가를 결의한 것처럼 보였고 뭔가를 받아들인 것 같기도 했다. 나쁜 생각이라 하시면 이런가? 주머니에서 나이프를 꺼내 내 목에 살짝 갖다 대는 현아씨. 너무나도 무표정에 정말 아무런 기척도 아기도 없이. 아무리 현아씨 앞이라 긴장을 풀었다지만 목에 차가운 금속이 닿을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다. 날이 없는 방향이구나. 진짜로 나쁜 생각이잖아요. 그렇지? 그대로 쭉 하고 나이프가 닿았던 자리에 입을 맞추는 현아씨. 내 얼굴을 보면서 씩 웃는다. 그래서 나가는 거야. 이젠 후회하지 않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어째 망설임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좋지만 평소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현아씨여다. 입술이 닿았던 자리가 평소보다 뜨겁다. 아, 드디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 전보다 더 편리한 물건으로 가득 찬 유리의 교실. 현아씨에 비해서 요구를 참 당당하게 해오는 게 뻔뻔하다고 해야 하나 솔직히 하다고 해야 되나. 알기 쉬워서 다루기 편하다. 사람이 길을 가르쳐줬는데 늑장이나 부리고. 뭐 이번엔 꼭 나가시길 빌게요. 그래서 말인데 교차점으로 와주지 않을래? 저쪽 세계에서 내가 물 뿌리고 두드릴 테니까. 그러면 네네, 물 뿌려 드릴게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내가 갖다준 매트에 앉아 내가 갖다준 이불을 덮고 내가 갖다준 과자를 먹으며 내가 빌려준 노트북을 두들기면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오빠, 응? 그 언니가 정말로 여기서 나가고 나면요, 이쪽엔 자주 안 올 거예요? 그건 그때가 돼봐야지. 왜? 아쉽냐? 아니요, 뭐 그때쯤 돼서 나도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징징거리면 오빠는 도와주러 올 것 같아서요. 지금 네 상태를 보면 절대로 나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바깥의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잃은 게 없으니까 그립지가 않은가 봐요.
좀 사이로 나올 생각을 가져봐. 내가 언제까지 돌봐줘야 해. 아무튼 오늘 잘 부탁한다. 네. 그니까 활짝 웃는 유리를 뒤로하고 현아씨와 출발하기 위해 거울을 통과했다. 등 뒤에서 유리가 계속 지켜보는 모습이 보였지만 뭐라고 말하는지는 들리지 않았다. 난 개인적으로 유리가 더 좋은데, 캐릭터 자체 성격이. 탈출하고 싶다고 하면 도울 수 있는 게 오빠밖에 없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도와주러 오겠죠. 몇 번의 실패해도 성공할 때까지 계속 오겠죠. 그러면 기회가 생기잖아요. 인정하긴 싫지만 생각하는 게 똑같네. 세 개의 한계점이 교차하는 유일한 지점, 병원 앞 큰 도로의 횡단보도. 지난번보다 훨씬 많은 물을 뿌리자 아주 확실하게 운동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누군가가 철버덕하고 넘어졌던 것 같은 그의 이상한 모양새. 그 너머로 처음엔 거울 속 세계가 보이다가 천천히 물이 차오르듯 비오는 세계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리고 거울 반대편에서 써붙인 것 같은 각도로 굿럭 뻑큐 라고 쓰여있는 종이가 떠올랐다. 유리의 글씨체다. 잘해줬네. 그러고 보면 결국 유리는 단 한 번도 현아씨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네. 나는 다시 들어올 수 있지만 현아씨는 이번엔 나가면 다시는 이쪽 세계로는 돌아올 수 없다. 일방적으로 스토킹만 당하다가 이렇게 헤어져도 될까? 뭐... 일단은 현아씨를 탈출시키고 나서 생각해보기로 했다. 본인은 싫다지만 결국 유리도 밖으로 내보내게 될 거고, 그러면 만나게 할 수 있겠지. 준비 다 됐습니다. 여전히 어딘가 힘이 빠진 듯한 나른한 동작의 현아씨. 정말로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몸 상태는 괜찮아. 지난번처럼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현아씨가 활짝 웃었다. 참을 수 있어. 네가 손 잡아주면. 네, 여기. 내 손을 마주잡는 현아씨. 잠시 그러고 있던 현아씨는 내 손을 그대로 들어 올려 소중하게 가슴팍에 안았다. 정말 너무나도 소소하게 대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이상한 생각조차도 들지 않았다. 그리고 10초 후에 돌입합니다. 준비하세요. 운동이 너머의 비오는 세계를 향해 손을 뻗는다. 그렇게 한계점을 넘는 감각을 의식하는 순간 가능하다면 영원히 이렇게 붙잡고 싶었어. 그런 말이 들려온 것 같았다. 출입 통제, 출입 통제. 수사 중, 수사 중. 검은 그림자로 연기처럼 피어난 경찰차가 가득했다. 흔히 보는 승용차 모양의 경찰차뿐만 아니라 승합차 형태로 된 차량까지 하나 가득. 사이비 종교시설을 포위하고 있었다. 종교시설 안쪽에서는 데모 피켓과 현수막처럼 보이는 게 들어올려져 있었다. 종교의 자유 보장하라. 주처님께서 너희를 벌하실 것이다. 회개하라. 우리들만이 올바르고 깨어있으면 너희는 우매하다. 검은 그림자가 너무 많아. 아무리 과거의 기억이 지생이 불가하다는 걸 알아도 조금 접근하기 꺼려지는데. 우비! 우비가 아니야. 그 틈 사이에 빨간 비옷을 입고 있는 검은 그림자. 지금까지 보아왔던 우비와 완벽하게 똑같은 모습인데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저건 누구야? 아니, 텅 비어버린 것 같아. 지금까지는 분명 살아있는 사람을 상대하는 감각이었는데 이건... 물러나. 현아씨? 시체랑은 대화하는 거 아니야. 네? 그림자뿐인 우비가 내 얼굴을, 그리고 현아씨의 얼굴을 보더니
얼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이 찢어진 것처럼 씩 웃었다. 그런가? 이제 너도 마치 대량의 노이즈가 섞인 것 같은 그런 목소리. 우비가 아닌 우비는 그렇게 그림자들 사이로 사라졌고. 야! 기다! 이제 와서 시간 끌 생각은 없어. 현아씨? 빠르게 갈게. 같이 와줘. 네! 현아씨는 내 손을 잡아 끌며 달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마치 결의에 찬 듯했지만 내 눈에는 어쩐지 슬픈 것처럼 보였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만큼은 그래서는 안 됐잖아. 엄마? 종교 건물의 정문이 아니라 한쪽 끄트머리에 담이 낮은 부분으로 넘어갔다. 안쪽에는 그림자들이 분주히 뛰어다니며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서류, 현금, 명단. 숨겨진 지하 통로를 이용해 다른 사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다. 그냥 그림자일 뿐이었지만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아씨는 거침없이 그곳을 가로질렀다. 목표로 하는 곳은 단 한 군데인 듯했다. 그때 비교적 형체가 있는, 아마도 사건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듯한 그림자가 우리 앞을 가로막았다. 신도분들 사이에 그 신이 퍼져나고 있는 걸 압니다. 지금 모두 중앙 강당으로 모여주세요. 거기서 주처님의 기적이 증명을. 내가 어떻게 얼버무릴지 생각하며 한 발 뒤로 물러나자 해나씨는 활짝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림자에게 다가서더니 어쩐지 껴안은 것처럼 그림자의 허리에 손을 둘렀다. 순간 굳어지는 그림자. 허리 뒤로 들어온 왼손은 그림자의 반대편 소매를 툭 하고 붙였더니 오른손이 아래에서 위로 나이프를 꽂았다. 현아씨? 그림자가 순식간에 쓰러졌지만 비명소리는 나오지도 않았다. 늑골 아래에서 위로 망설임도 없이 패를. 쓰러져 발버둥 치는 그림자의 얼굴을 짓밟는 현아씨는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그의 울드뼈 앞을 꼬리잡듯이 붙잡아 역수로 잡은 나이프를 가로로 꽂아 넣은 뒤 그대로 잡아당겼다. 나이프 한 자루로 했다기엔 너무 깔끔하게 축 늘어지는 그림자. 검은 액체가 많이 나오지도 않았다. 하나씨는 어떠한 감흥도 없이 일어서 나이프를 옆으로 털었다. 계속 가자. 그제야 나도 상황이 파악되었다. 아니 현아씨, 지금 무슨... 이건 그냥 재현된 기억일 뿐 사람이 아니야. 살인이 아니니까 걱정 마. 현아씨의 몸에 튀었던 검은 피는 연기가 되어 사라져갔다. 마치 나쁜 기억을 강제로 지우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쪽이야? 아니요, 그런 거면 저한테 맡기셨어도. 허탈하게 웃는 현아씨. 내 얼굴을 잡아당겨 뺨을 붙이신다. 고마워. 너라면 그럴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어떠실 생각입니까? 이렇게 해봤자 실제로 일어난 일에는 아무런 영향도... 바뀌는 건 없지만 내 감정만큼은 확연하게 시원해질 거야. 다치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야, 잠시 마스크를 벗는 현아씨. 너는 그런 말 할 자격 없지. 아, 오늘은 다치지 마. 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마스크 또 썼다. 이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대부분 부정형인 검은 그림자들.
그 중에서 확실하게 이목구비나 복장이 드러나 있는 아마도 우비 기억 속 사건의 주요 인물. 해나 씨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풀숲이나 벽 뒤로 잡아 끌어 폐에 한 번, 그리고 얼굴을 밟고 목에 기도 절단. 똑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해나 씨. 처음엔 원한에 찬 복수가 아닌가 생각도 했지만 해나 씨의 표정에는 어떠한 감흥도 없었다. 그저 청소라도 하는 것처럼 어질러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처럼 일하듯이 한 명 한 명 절단해 가나간다. 5번째 그림자의 기도를 절단하면서 큰 혈관에 건드린 듯한 현아씨. 검은 액체가 박둥이에 맞춰 찍찍하면서 크게 튀기 시작하자 놈을 뒤집어 엎드리게 하더니 어우야, 머리채를 잡고 뒤로 잡아당겼다. 부르르 떨면서 쏟아져 나오듯이 검은 것이 흐른다. 어우야, 소리 봐라. 무서워? 아니요, 진짜 사람도 아닌데 뭐. 하지만 이건 살인이나 복수가 아니라 마치 짐승을 도축하는 것에 가까운 행위에 가까운 것 같은데, 참혹한 사건을 보면서 이건 사람이 당하기에 너무한 일이라는 생각을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사람이 죽는 것도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저 기억에 불과하다고 해도. 현아씨. 응? 힘들면 말해요. 안아드릴 테니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꼭 하고 안기는 현아씨. 몸이 살짝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현아씨는 한계에 달한 것처럼 마스크를 벗고 내게 얼굴을 가까이 했지만 가자. 시간 없어. 입술에 닿는 일은 없이 다시 냉정한 상태로 돌아왔다. 그렇게 현아씨는 앞장서 나갔고 순간적으로 몇 발짝 정도의 간격이 벌어졌다. 현아씨와 우비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마치 이 간격만큼 이 과거의 시간에서 외부인인 나는 관여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눈앞에서 꽤 리얼해 보이는 가짜 살인을 목격한 것보다 그게 슬펐다. 강당에는 많은 그림자가 모여 있었다. 그저 계속 기도를 하는 놈들, 끊임없이 주처님을 찾는 놈들, 명백하게 의심스러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독실감에 취한 놈들, 우리만 깨어있고 세상이 잘못되었다며 우월감을 느끼는 놈들. 얼핏 지난번과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경찰이 확성기를 이곳에서 벌어진 노동 착취와 임금체불, 횡령, 폭행 등의 사건을 고치하기 시작하자 특히 임금체불에 관해서 조금씩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화면이 안 보여. 그리고 세팅은 잘못했어. 일단 참으세요, 현아씨. 피 묻은 발이 몇 명의 신도들과 함께 별로 크지 않은 관 하나를 가지고 단상에 올라왔다. 신도 중에는 수척한 여인도 있었다. 연설이 시작됐다.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 대한 저주의 말과 너희들은 시험에 들었을 뿐이라는 개소리. 그리고 이 자리에 기적의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외침. 신도들이 우성거리기 시작한다. 관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내 손을 꼭 붙잡는 현아씨. 또 그때처럼 머리가 아파오는 모양이다. 나는 현아씨를 감싸 안았다. 관 뚜껑이 열리고 안에는 새빨갛게 변한 비옷에 감싸진 작은 형체가 들어있었다. 우비. 지금 진짜 우비가 저렇게 당하고 있는 건 아니죠? 기억을 재현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떨리는 현아씨의 어깨를 어떻게든 진정시키려 감쌌다. 피 묻은 발에 기도를 울린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손을 몇 번이고 흔들어댄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빨간 비옷의 소녀가 기침을 하며 정신을 차렸다. 신도들이 박수를 친다. 기적이 일어났다며 소리를 지른다. 이 사실을 당장 바깥에 있는 경찰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난리였다. 피 묻은 발은 또다시 헌금함을 내밀고 수척한 여인은 축 늘어진 소년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열심 감사하다는 기도를 울렸다. 자기가 때려서 혼주시킨 아이를 그저 다시 깨어날 때까지 흔들어 놓고 지금 그걸 부활이라고? 저 자리에는 저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지니 여부를 알아볼 만큼 교육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초등학교 정도만 나와도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거지. 저기 편승해서 돈을 벌겠다고. 헤나 씨가 경멸을 담은 목소리로 말했다. 머리가 점점 더 아파지는 모양이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고요? 흔한 일이야. 떨리는 손으로 헤드셋을 꺼내는 현아 씨. 집중해. 이제부터가 진짜야. 네. 문이 부서지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신도들의 아우성이 메아리치고 긴급 체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피 묻은 발의 촉수가 사방으로 휘둘러지며 그림자들을 지어가기 시작했다. 원래의 사건은 전원이 체포되고 우비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것. 하지만 저 트라우마가 그걸 틀어막고 있어서 다음 기억으로 진행할 수가 없어.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현아씨. 그걸 어떻게 바로 옆에서 본 것처럼 알고 계시는 걸까? 며칠 동안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 놀고 있는 거라고 의심한 나 자신이 수치스럽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저기서 우비로 빼오면 됩니까? 그건 이미 우비가 아니지만 저놈의 얼굴을 보면 확실하게 무력화돼요. 내가 어떻게든 할게. 그리고 현아씨? 내 뺨을 또 잡아당기는 현아씨. 아까 이 사건에서 네가 관여할 자격이 없어진 것 같다고 생각했지. 어떻게 하셨죠? 현아씨는 마스크를 벗어 옆으로 던져버렸다. 난 네가 없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 행복해. 널 만난 이후로 매일매일이 더더욱. 현아씨. 마지막까지 함께 해줄 거지? 네! 진짜 사랑해. 저도 사랑합니다. 현아씨가 내게 헤드셋을 걸어주었다. 아무리 흔들려도 떨어지지 않게 개조되어 있는 것 같다. 피 묻은 발은 신도와 경찰을 포함한 그 주변의 모든 기억을 지워나가고 있었다.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 현아씨가 내 등을 탁 하고 때린과 동시에 달리기 시작했다. 저런 광경을 보고도 자기 이득을 위해 막지 않는 놈. 그걸 믿는 자기 깨어있다고 환호성이나 지르는 놈. 자신만은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서도 돈벌이를 위해 누구보다도 협조하는 놈. 전부 지나쳤다. 피 묻은 발은 자기가 부순 아이의 기억 속에서 끝없이 살아남아 이 과거에 갇히게 만들고 있었다. 실제로 아이가 입는 상처는 범인이 현실에서는 체포되었다는 사실로도 치유할 수 없던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 악몽 중에서 끊임없이 살아나 몇 번이고 발목을 붙잡는 끈적한 손, 다리를 감으려는 촉수를 띄워서 피한다. 사람의 팔과는 비교되지 않는 리치와 궤도를 아슬아슬하게 파악해가며 간격을 좁힌다. 하지만 문제는 놈의 얼굴. 저 얼굴을 봐서 안 된다. 그러니까 눈을 감아. 감았다. 그대로 앞으로. 돌진했다. 뛰었다. 촉수가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났다.
오른쪽으로! 돌아서 허리 숙이고 달려들어! 그 기분 나쁜 발을 향해 달려들었다. 피 묻은 발, 피 묻은 발. 가장 기본적인 더블 렉 테이크 다운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다. 위에 아무런 촉수가 많아도 하체는 그냥 사람의 다리. 아니, 애초에 그 촉수는 사람의 얼굴을 감추기 위한 것. 눈을 감은 채 만진 놈의 얼굴은 한낱 인간이었다. 완력만 따져도 일반인보다 한참 미야. 애초에 남 위에 올라설 자격도 없었던, 남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능력 있지도 않았던 그냥 사기꾼. 그저 남들보다 몇백 배 더 이기적이었을 뿐인 밑바닥. 감정 실린 파운딩이 시작됐다. 애초에 인간다운 표정조차 하고 있지 않았던 얼굴이 이제 지켜졌다. 뭉개져서 부서져서 마음 박힌 커다란 가시가 뽑힌 것처럼 사라진다. 헬라 씨는 그 모습을 눈을 돌리지 않은 채 보고 있었다. 이번엔 정말로 준비가 되었다는 듯이. 헬라 씨는 우비와 대체 무슨 관계일까? 대체 우비는 이 모든 걸 보여주고 싶어 했고, 헬라 씨는 이걸 보고 저렇게까지 개월한 걸까? 피 묻은 발의 마지막 조각을 짓무갠 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비는 잊지도 않은 피 묻은 발을 향해 기도만 올리는 수척한 여인에게 안겨 있었다. 나는 성큼성큼 다가가 우비에게 손을 내밀었고, 코야, 돌아가자. 미안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자리에 없는 우비는 그저 새까만 어둠만 가지고 활짝 웃으며 그 손을 맞잡았다. 내 손에 맞잡은 우비가 사라지고 수척한 여의도 사라지고 사방으로 도망치던 검은 그림자들도 모두 사라졌다. 순간 눈앞에 밝은 빛이 나타났다. 한 끗점. 나는 헤나 씨를 돌아봤고, 가자. 네! 헤나 씨와 손을 꼭 잡고 그 빛 너머로 걸었다. 그 손은 영원히 놓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어우야, 부금소리 크다잉. 내 목소리랑 거의 비슷하네, 데시벨이. 그때 그랬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았을까네. 아, 뭐야. 뭐야, 나 스토리. 엥? 나 이거 해야 되는 거지. 나 오늘 안에 끝낼까 이거? 자, 퀘스트 멸망한 세계 목적지 도착. 오늘 안에 그냥 다 끝낼까? 이제 1시간으로 녹화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왠지 얼마 안 있었고 끝날 것 같아서 1시간 녹화가 아니라 좀 끝날 때까지 계속 해볼까? 몇 시간 남았다고요? 몇 시간 남았다고요? 그럼 이야기가 달라지지. 잠깐만, 몇 시간 남았다고? 아니,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씨, 누구를 몇 시간 남았다고 하고. 자, 퀘스트, 이번 퀘스트는 좀 간단했어요. 자, 이어서 할게요. 눈부셔. 옥상으로부터 본 세계의 모습은 이전과는 제법 달라져 있었다. 물론 여전히 하늘에 구름만 가득하고 건물들은 모조리 부서져 있지만 어쩐지 맑아진 분위기다. 뒤로 돌아보니 헤나씨가 있었다. 나처럼 갑작스럽게 옥상으로 이동당해서 당황한 듯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헤나씨! 내가 활짝 웃으며 팔을 벌리자 이젠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내 품에 뛰어들 줄 알았더니 그대라 내 목을 끌어내려 입술을 겹쳐왔다. 이전보다 따뜻해진 현아씨의 입이 한동안 날 놓아주지 못하다가
살짝 뒤로 뺐더니 쫓아오면서 내 입술을 살짝 핥았다. 수줍게. 굳이 입술을 왜 핥아? 왜? 놀랐어? 놀리는 표정으로 빠지는 현아씨. 애 허리를 감고 다른 팔로는 머리를 도망 못 치게 눌렀다. 잠깐만. 싫어요? 아니, 당황한 듯이 내 몸을 두드리다가 점점 기세가 약해지더니 힘이 풀리는 것처럼 팔을 떨어뜨리는 현아씨. 살짝 내 허리를 감싸 안아왔다. 그렇게 한참을 얽히고 있었던 것 같다. 야, 네. 아니, 야설 아닙니다. 네. 이러다 진짜로 못 참게 되니까. 평소엔 체온 낮으신데 이럴 땐 숨이 따뜻해지시네요. 야, 혜나씨가 너무 부끄러워해서 한번 꼭 껴안고서 놓아주었다. 살짝 삐친 표정으로 내 팔을 잡아당겨 앉게 만드는 현아씨. 꼭 붙여서 떨어지질 않는다. 질 거 알면서 왜 공격하셨어요? 갑자기 외로워져서. 너도 똑같은 생각한 거 아냐? 너무 슬픈 걸 봤으니까. 사람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네요. 현아씨도 나와 같은 걸 본 모양이다. 눈앞에 깜깜해질 정도로 절망뿐이었던 그런 우비의 과거. 서로 어색해져서 말이 없어진다. 살짝 얼버무리기 위해 해나씨에게 생수 한 병을 내밀었다. 고마워. 이거 어떻게 1시간 되면 곧 1시간 되는데 끊어? 아니면 이어서 쭉 해야 돼? 뭘요?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부끄러운 건지. 한 모금 정도만 물을 마시는 현아씨. 세상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느낀다. 병을 돌려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결국 이게 우비가 원했던 거였을까요? 실제로 벌어진 일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더라도 후련해지는 거. 납득이 안 가? 글쎄요. 납득이 갈 리가 없다. 그래도 일단 현아씨를 탈출시켜드린다는 목적은 달성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천천히 알아볼까 생각해요. 옥상 끝에 엘리베이터를 본다. 지금까지와는 명백하게 다른 모습의 빛이 자리하고 있다. 위치는 달라졌지만 저것이야말로 현아씨가 들어왔던 입구이고 이곳에서 나갈 수 있다고 그런 확신이 들었다. 엘리베이터 앞까지 가는데도 현아씨는 내 팔을 꼭 껴안고 있었다. 유혹한다기보다는 어찌 놓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 같아서 조금 웃음이 나온다. 어쩐지 지난번이랑 비슷하네요. 여기로 들어가면 이쪽 세계와 완전히 작별하는 게 되는 겁니까? 나는 말이지. 해나씨가 날 올려다보았다. 넌 여기 계속 들어올 거잖아. 유리가 있으니까. 아쉬운 듯이 말하는 현아씨. 그래도 네가 지금 나가면 제일 행복한 결말일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진실을 아는 것이 행복의 척도가 되지는 않는다. 딱 좋을 만큼만 알고 나가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 만약 정말로 안정적으로 행복해지는 것만을 목표로 한다면 사람은 그렇게 타협을 하는 거고 그게 어른이 된다는 거겠지. 끔찍한 일이지만. 현아씨. 응? 정말로 나갈 수 있는 거겠죠? 출구 안 보여? 당연하잖아. 저 말고 현아씨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아씨를 데리고 나가면 현아씨의 모든 면이 버려지는 것 없이 완전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표현 되게 이상한 거 알아? 나가서 생각하자. 응? 줄곧 밤만 되면
너만 혼자 돌려보냈잖아. 오늘은 처음으로 같이 돌아가는 거군요. 건가요? 응. 천연덕스럽게 웃는 현아씨. 계속 팔짱을 끼고서 날 잡아당긴다. 엘리베이터로. 현아씨의 저 말만큼은 분명히 진심이었다. 이대로 돌아가면 나만의 가장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는 것. 적어도 현아씨는 그렇게 생각한 게 틀림없었다. 그건 현아씨가 가장 원했던 결말과는 천만 광년 떨어져 있었지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래도 더 나은 결말. 도움을 청하는데 서툴고 그저 걱정투성이인 그녀의 마지막 거짓말. 빛나는 출구에 손이 닿았다. 낯익은 도시의 공기와 도로를 지나는 자동차의 소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온 듯했다. 이대로 통과하면 완전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며 다시는 이쪽 세계로 돌아올 수 없다는 직감이 든다. 나는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네. 어쩐지 한번 나갔다간 다시는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아마 나간 후에는 꿈이라도 꾼 것처럼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아무에게도 안 알려졌겠지. 심호흡을 크게 했다. 하늘을 바라봤다. 알고 있다. 이대로 나가면 나는 돌아갈 수 있어. 모든 세상의 내 장소까지 다 뒤져봐야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충분히 고생할 만큼 고생했고 이 정도면 충분히 돌아갔자고 생각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구는 작동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나 내 방 같은 다른 출구와 똑같다. 내가 스스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이다. 헬라 씨를 여유 없이 강하게 잡아당겼다. 야! 엘리베이터에서 멀어지도록 옥상 저편으로 질질 끌고 왔다. 잠깐만! 나 아파! 대체 왜 이래! 내 손을 뿌리치고 간격을 벌리는 현아 씨. 살짝 화내는 것처럼 손을 들어 올린 현아 씨는 내 눈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다가 천천히 뭔가를 체념한 표정으로 바뀌면서 살짝 웃었다. 현아 씨, 나른해 보이는 현아 씨. 저 지금부터 현아 씨한테 질문을 할 겁니다. 대답하고 싶은 대로 대답하세요. 고개를 푹 숙이는 현아 씨. 거짓말을 하셔도 됩니다. 거짓말을 전부 오해였다고 제가 잘못한 거라 생각하시고 그냥 현실 세계로 돌려보내 버리셔도 됩니다. 현아 씨가 정말로 그걸 바란다면요. 아니, 그러진 않을 거야. 현아 씨의 표정이 보이지 않았다. 이건 괜히 불 속으로 이건 괜히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짓이겠지. 하지만 현아 씨, 그래도 망설이지 않았다. 저는 이번에 돌아가면 다시는 이쪽 세계로 돌아갈 수 없고 현아 씨는 영원히 이쪽 세계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아시면서 저만이라도 구하기 위해 거짓말하고 계신 거죠? 현아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긴 숨을 들이쉬고 나서 역시 조금도 돌리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는구나. 네. 또각또각 발소리를 내면서 가까이 다가오는 현아 씨.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가려져 표정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슬프게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았다. 그리고 또? 더 있지? 눈치챘으면서 말 안 하고 있던 거. 네. 전부 말해볼래?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으니까. 그냥
그냥 전부 죄송하다고 말하고 출구를 통과해서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부 다 속은 게 아니라 정말로 함께 원래 세계로 돌아가서 평범하게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곳은 잊혀지는 기억들이 마지막으로 지난 꿈과 같은 세계입니다. 이곳을 넘어, 거울을 넘어 그 뒤에 있는 어딘가로 사라진 것들을 모두 거기로 가요. 이 사실을 현아 씨는 처음부터 전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비와 유리는 현아 씨, 당신의 혼신의 힘을 다 잊어버린 과거의 자신이에요. 셋 다 같은 사람입니다. 현아 씨가 내 발 앞에 그래서 그녀의 세계구나. 그녀들이 아니라 현아 씨가 내 발 앞에 있었다. 떨리는 손을 내 목으로 뻗어 다시 키스할 것처럼 얼굴을 끌어내더니 한참 동안 눈을 똑바로 마주봤다. 역시 그 진짜로 미친 것 같은 눈 알아? 나 줄곧 네 그런 눈에 반해 있었어. 너와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해나 씨가 웃었고 나는 생수병을 꽉 쥐었다.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 있어? 어렸을 적의 자기 행동이 지금의 가치관에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거나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 다른 사람이라는 기분. 바람이 불어와 해나 씨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거리가 가까워 마치 내 손을 붙잡는 것처럼 휘감아온다. 어느새 노을이 내려가기 시작한 하늘. 수많은 구름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꿈틀거린다. 정말 소름 끼치도록 아름답다. 어떻게 전부 알았어?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도. 채점이라도 하실 겁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은 그냥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 그뿐이야. 당장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 너무나도 덧없는 웃음. 점점 진해져가는 노을빛에 묻혀버릴 것만 같다. 우비의 경우엔 해나 씨와 겹치는 말버릇이 있었습니다. 싫어! 이거 말이야? 완전히 고친 줄 알았는데 졸리면 나오나 봐. 어른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해나 씨가 씁쓸하게 웃었다. 사람의 뺨을 잡아당기는 버릇도 같았고 애초에 어리단 걸 감안하면 생긴 것도 상당히 비슷해요. 신념 좀 잘 키우면 해나 씨가 될 겁니다. 가족이나 친척일 수도 있잖아. 비오는 세계에서 괴물을 만났다고 무전을 했을 때 해나 씨는 즉시 그게 우비인 걸 눈치채고 걱정 말라고 하셨죠? 그곳의 디테일을 잘 아는 사람이라도 괴물이라고 하면 피 묻은 발에 만났다고 생각할 텐데 우비가 저를 찾아 바로 나올 걸 아셨던 겁니다.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마음을 잘 알겠죠. 얼마나 외로웠겠어. 그 애도 나인데. 쓸쓸하게 말하는 현아씨. 우비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여기까지 느껴진다. 나를 자꾸 우비나 유리의 세계로 보낸 데에는 그런 이유도 있었던 건가? 그러면 유리는? 걔는 나랑 닮았다기엔 무리수가 있지 않아? 눈색부터 다른데. 유리는 컬러 렌즈를 씁니다. 유리를 속이기 위해 신문과 함께 세팅하신 거죠? 어떻게 착용하는 버릇을 들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확신한 거야? 해나 씨는 제가 유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그 존재를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첫날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우비를 만난 이야기를 했을 때 빨간 옷? 교복이 아니라? 교복이 아니냐고 되물으셨죠? 그 이전부터 유리의 존재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 전부 기억해줬구나. 너무 기뻐. 혜나 씨가 따뜻하게 웃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얼굴을, 몸짓을 하나하나 새기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 모든 건 그냥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곳에서 모험을 반복하고 세계의 구조가 파악되면서 그거랑 엮어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세계가 어떤데? 구름의 움직임이 외롭다. 이 세계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보기 드문 정도가 아니라 오로지 저랑 혜나 씨 둘뿐이라는 거죠. 한계점에 관한 혜나 씨의 설명은 대부분 진실이었지만 들어오는 사람들로 테스트를 했다는 거 거짓말이시죠? 미안해.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혜나 씨. 혜나 씨가 내게 노골적인 거짓말을 했던 몇 안 되는 때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설명할 방도가 없었겠지. 10년 전에 혜나 씨가 어떤 원리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왜 여기에 드나들 수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돌아가면 다시는 올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다거나 이것에 관한 모든 기억을 잃는다고 하는 제가 아닌 평범한 사람의 경우에 대한 말씀은 단순히 막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죠. 그건 혜나 씨가 마음만 먹으면 저를 그런 방식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심코하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바로 내 뒤에 있는 탈출구처럼 말이다. 혜나 씨가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꼬면서 미소를 지었다. 시선이 내 얼굴에서 떨어질 줄을 모른다. 이 세계 자체는 확실한 역할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무슨 역할? 세상에서 잊혀진 정보가 완전히 파괴되는 세계. 유리는 여기를 꿈과 가장 비슷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틀린 말이 아닌 거네요. 꿈이란 일종의 망각작용이라고 한다. 필요 없는 정보를 제거하고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뇌의 메인터넌스를 담당하는, 이 세상에도 그 중심을 이루는 뇌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이곳은 세상의 꿈이다. 검은 것들은 완전히 잊혀지고 파괴되는 사람들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비슷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이 잊혀질수록 형태가 녹아내리다. 마침내 저 너무 어딘가로 사라져가는 거죠. 잊혀진 것들은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너머로 간 것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즉, 우비와 요리는 혜나 씨의 잊혀진 기억. 시간이 지나 그 시절의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의 차이가 있는, 그건 옛날의 혜나 씨입니다. 전부 좋아해줘서 정말 기뻤어. 혜나 씨가 꿈꾸듯이 말했다. 우비는 그런 끔찍한 과거를 잊고 싶어 했던 결과죠? 당연히 의도한 건 아니고 그렇게 갈라질 거라는 예상도 못하셨겠지만,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쪽 세계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나자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전혀 다른 기억만 잘라내서 새로운 자신을 만드셨어요. 그게 혜나 씨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유리입니다. 그래서 사라지기 위해 거울면을 통과하는 잊혀지는 기억들은 유리와 비슷한 모양을 하게 되었다. 이미지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내가 왜 그 애를 만들어냈는지는 짐작하고 있어? 이곳에 붙잡혀 있는 건 혜나 씨니까요. 다른 사람으로 분리해낸 유리만이라면 탈출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처음엔 여기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던 유리. 만들어진 목적은 분명 이곳에서의 탈출이었다. 하지만 나라고 하는 자각을 지우고 다른 이름까지 만들어줬는데도 탈출시키지 못했어. 아니, 오히려 더 심각했지. 그 애는 나가려고 할 때마다 완전히 사라질 뻔했으니까. 몇 번 정도 쓰러졌다 깨어났더니 옆에 신문 기사가 있었죠. 꿈속에서 다른 자신이 되었다 해도 그건 깨어나는 순간에 사라진다. 우리는 애초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죽은 사람인 것처럼 속였던 겁니까?
탈출 시도 자체를 하지 않도록? 바깥에서 잊혀져 들어온 사건 하나를 적당히 쓴 거야. 어차피 못 나갈 거라면 그러는 편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혜나 씨가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었다. 아쉽다기보다는 어쩐지 슬프다는 듯이. 그 모습에서 약간의 위화감이 느껴졌다. 다른 사람 수준으로 자아가 분리되어 버렸다면 내보낸다 해도 결국 혜나 씨 본인의 의식은 여기 갇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봤자 아무런 소용도. 아니, 차라리 그 편이 나았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애만 내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사람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반쯤 울 것 같았던 현아 씨는 뭔가를 감추듯이 고개를 돌렸고 그리고 다시 내 쪽을 봤을 땐 아까 전처럼 여유로운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와. 나는 왜 영원히 나갈 수 없는 걸까? 나는 말했다. 그 비오던 날 새벽 부서질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원래 말하라고 하셨던 비밀은 고작 그 정도가 아니셨죠? 알아버린 거지. 난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 비오는 세계 입구가 단 한 군데라도 막혀버린 시점에서 그곳으로 통하는 모든 입구가 막혀버린다는 말이죠? 제가 멋대로 하는 오해에 편승하셨을 뿐 아마 실제로 하시려던 말씀은 그랬을 겁니다. 혜나 씨는 무슨 짓을 해도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 비오는 세계에서 얻어야 했던 파편 중에 탈출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억 하나가 완전히 사라져서 되찾을 수 없었으니까. 셋이 갈라져 버린 동일 인물이라는 걸 전제로 깔면 떠올릴 만한 이야기지만 사실 이걸 눈치챈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저봤자 소용없어. 제일 중요한 게 없는 걸. 마치 꿈속이라도 들은 것 같은 절대로 내가 우비와 나눈 기억이 없는 대화. 내가 저걸 왜 알고 있는 거지? 위화감이 있는 왼손을 꼭 쥔다. 멋져. 혜나 씨가 박수를 쳤다. 그때 우비의 세계에서 탈출을 실패했던 순간 혜나 씨는 그 끔찍한 과거를 떠올려서 절망했던 게 아닙니다. 탈출하려면 반드시 되찾아야 했던 기억이, 아마도 이 세계로 오는데 크게 관여한 기억이 완전히 사라져 되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걸 깨달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맨 처음에 제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실 때부터 짐작을 하고 계셨죠? 이전에 우비의 세계에 들어갔다가 포기하고 돌아왔을 때도 같은 이유로 돌아왔을 테니까. 확신까지는 못할 정도였지만 말이야. 왜 이제 와서? 뭐 결국은 그 예상이 맞았지만. 처음부터 늦었다고 짐작하셨다면 왜 제게 탈출을 부탁했던 거죠? 그것도 그렇게나 필사적으로. 그렇게 하면 네가 의무감 때문에라도 와줄 테니까. 네? 지난번과 같은 그겁니까? 제가 현아 씨를 도울 수 있어야 계속 이곳에 찾아올 줄 거라고요? 글쎄, 비슷하지만 전혀 달라. 무슨 말입니까? 나 원래 세계가 별로 그립지 않아. 지금 상황에 다시 나가봤자 대체 무슨 수로 적응하겠어? 아니 그럼 그런데도 내가 여기서 나가고 싶었던 건 너 때문이야. 내가 나가려던 목적 자체가 너였어. 제가 이곳에 오게 되어 함께 있다 보니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셨단 겁니까? 아니라니까. 대체 지금 현아 씨가 아까 말했잖아. 처음부터라고. 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지?
네가 이쪽 세계에 와서 내게 구해지기 한참 전부터 난 이미 널 알았고 네가 좋았어. 누구에게도 주기 싫다고 생각할 정도로. 할 말을 잃었다. 야 잠깐만 이거 너무 긴데 이거 언제 끝나? 곧 끝난다며! 씨. 처음부터 너였어. 항상 너였지. 언제까지나 너일 거야. 노을조차 사라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하늘 아래 헤나씨가 기지개를 켜며 날 돌아봤다. 50점이야. 내 상황은 잘 파악했지만 자기 상황은 모르고 있구나. 아니 저기 서로 대체 왜? 네가 전혀 모르는 사실 하나 가르쳐 줄까? 네? 헤나씨가 부끄러운 듯이 말했다. 이쪽 세계에는 말이야, 너의 내면을 반영한 세계도 생겨나곤 했어. 제 방 모양이 3개 말입니까? 그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많이. 잠들었을 때만 볼 수 있었어. 머릿속이 하얗게 됐다. 우린 이 꿈속이나 다름없는 공간에 육체를 가지고 들어와 있잖아? 넌 바깥의 물건도 일부 가지고 들어올 수 있고.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이곳으로 들어오던 순간에 기억이라는 정보와 현실의 육체가 일종의 혼선을 일으킨 거라고 생각해. 이 세상이 꿈과 똑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졌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 만화였던가 게임이었던가? 헤나씨가 웃었다. 우린 그게 섞여버린 단 둘뿐인 인간인 거야. 대체 왜 지가 섞여버린 겁니까? 글쎄, 분명 무슨 일이 있었겠지? 아마도 없어져서 문제되고 있는 기억이란 게 그거 아닐까? 내 잘못이구나. 원래 이곳은 구체적인 디테일을 띠는 세상이 아니야. 태초엔 빛도 없었다잖아? 굉장히 어두웠거든. 그냥 사라진 정보가 파기될 뿐인 현상에 불과했지. 허공에 그림을 그리듯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헤나씨. 설명에 쓸 종이를 안 가지고 있는 걸 아쉬워한 듯 하다가 그게 내 기억을 토대로 구체화되면서 이런 모습이 되었고, 그 순간을 공유한 너도 비슷한 일이 가능해졌던 거야. 들어올 계기가 없었던 것뿐이지. 계기라니. 세상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할 정도의 거대한 마음의 상처를 말하는 걸까?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도망치고 싶다가 아니라 잊혀지고 싶다는 감정이겠지. 그래서 이곳에는 너의 내면을 반영한 세계도 생겨나게 됐어. 이곳으로 오는 꿈 같은 거 꾼 적은 없어? 꿈은 거의 기억을 못하는 편입니다. 아쉽네. 그건 정말 아쉬워. 헤나씨가 한숨을 내쉬었다. 너의 세계는 내 안에는 없는 너무나 따뜻한 세계더라. 네가 보는 것, 네가 느끼는 것, 네가 사는 것, 전부 좋았어. 자주 이상한 짓도 했지만. 이상한 짓이라니. 그걸 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저 프라이버시에 있는 거예요? 헤나씨,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저 지금 되게 진지하게 화내고 있는... 운동기구 좀 줄이라는 거야.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건 멋지다고 생각하지만. 아, 유리가 내 방을 보고 질색했던 게 기억이 난다. 유리도 헤나씨의 일부니까. 그럼 이마에 땀을 닦았다. 제가 뭘 그렇게 잘 살았다고 그럽니까? 전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라고요. 이 세상에 모든 내면을 숨기는 것 없이 완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상대가 존재할까? 본다고 해도 그걸 추억하지 않다고 인식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가능해. 세상에서 오직 우리 서로만 가능해.
너의 내면을 보고 내게 생긴 마음은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거였어. 그럼 현아 씨는 제 어디가 괜찮게 보이십니까? 내면 세계. 약 팔지 마시고요. 그게 진심이었단 말이야? 은근히 허당기가 많은 현아 씨. 그런 현아 씨가 내 행동이나 심리만큼은 너무나도 잘 읽어낸 것을 떠올린다. 아마도 현아 씨는 지난 10년간 바깥 세상에 관한 정보를 나를 통해 인식하고 있었던 거겠지. 아마도 내가 잊어버리거나 그냥 지나친 요소까지 전부 흡수해서. 글쎄, 취향이 다른 사람이라면 싫어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난 그게 너무 좋았고, 그건 아마 우리 세계가 섞일 수 있었던 것과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운명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서로 잘 맞다고도 할 수 있고. 해나 씨가 너무나도 순수하게 웃다가 쭉 하고 표정이 굳어졌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따뜻함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된 거야. 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처음에는 영문을 몰랐다가 어느 순간 알아버렸어. 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밤새 고민하고, 전화를 기다리고, 함께 웃고 쓰다듬고 안고. 더 이상 그 온기는 날 위한 게 아니었던 거지.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 이곳에 갇혀있을 뿐인데. 하지만 그래도 난 포기하기 싫었어. 네가 주는 온기가 너무나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갖고 싶었어. 그때 그 일이 벌어진 거야. 현아 씨. 현아 씨가 기쁘게 말했다. 섬뜩할 정도로. 네 세계에서 잊혀진 감정으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사랑이 잊혀지고 있다는 건 그 감정이 곧 사라진다는 거잖아? 사랑이 끝나간다는 거잖아. 하지만 정작 너는 그걸 모르겠지.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자기 자신을 세뇌하며 따뜻하게 대하겠지. 언제까지나 넌 그런 애니까! 그래서 생각했어. 내가 구해야 한다고. 엄마랑 달리 이번엔 구할 수 있다고! 설마 현아 씨! 그래, 헤어져. 뭔가가 뚝 끊어진 것처럼 내 등을 떠밀었다. 그 가늘고 길게 이어나가던 감정을 단숨에 완전히 끊어지게 해줬어. 그렇게 했더니 네가 정말로 여기 오게 된 거야.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알아? 눈너머에 있었던 거대한 머리, 검은 것들은 잊혀진 기억이다. 그 얼굴은 헤어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었구나. 그게 꽤 공포스러웠다는 사실이 당시의 내 상태를 말해준 것 같았다. 이미 비틀려버린 감정이긴 했다. 오랫동안 자신을 속이고 있었을 뿐 서로 되게 안 맞았다. 그대로 있어도 피차 고생이었을 것이고 어쨌든 현아씨의 탓으로 헤어진 것은 아니다. 다만 그로 인해 현아씨가 상처받을 것 같아 그게 슬펐다. 내가 한동안 딴짓만 했을 때가 있지. 네, 넌 그 행동에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한 것 같지만 사실 정말로 그냥 늑장 부렸던 거야. 한 개의 한 개까지,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너랑 있고 싶어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보내보낸 그 시간은 헤나 씨에게 있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있고 싶었던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던 걸까? 아까 저희가 그대로 저 출구를 통과했다면 나는 못 나갔을 거야. 이곳에 온 원인이 된 가장 중요한 기억이 사라지고 없으니까.